자, 앞서 이제 자막 나갔습니다만 뭐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.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올라올 것이다. 이게 이제 아침에 또 보도 내용으로 좀 나왔는데 어떨까요? 저는 당장 오늘 시장 혹은 짧은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오히려 원전, 전력 수급,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당장에 그걸로. 네네, 당장에는. 그러니까 물론 방향성은 맞죠.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그러네요. 탄소. 또 이 네. 전력 문제 나오면 또 원전 얘기 또 네네. 들고 일어나겠고. 그리고 또 지금 전력 상황 수급이 조금 이제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좀 뭐 원전을 또 다시 또 재가동한다라는 이게 또 시키면 바로 가동이 되나? 그건 모르겠습니다. 예, 근데 하여튼 이제 또 원전에 대해서 또 정책 또 이런 대선 테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엮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로. 네, 저 재생에너지 쪽은 뭐 이제 풍력, 태양광, 뭐 지열 뭐 이런 것은 일단 약간 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제 서서히 정책을 발표하기 그렇죠. 시작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네, 에너지 하나둘씩.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 에너지 문제가 핵심은 또 원전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. 뭐 잘 돌아가는 원전을 왜 세웠냐느니 아니다.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런 얘기 뭐 탄소 배출권, 뭐 태양광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뭐 정작 오늘 옴니 시스템이 어제 20몇 프로 올랐는데 오늘 더 오를까 이게 더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죠. 네, 근데 지금 뭐 전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져 가고 있다고 하니 뭐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그리드 또 원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장에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거는 또 한번 지나갔고 그러면 네. 또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타이틀 준비해 오신 게 있죠. 네. IT 얘기네. 이번 주 인텔이 실적 발표하죠. 네, 인텔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미국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졌어요. 금요일 날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.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2% 넘게 좀 하락을 했고. 그 인텔 소식 때문에 여러분. 네, 네. 그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악재지? 그러니까 악재가 악재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이게 이 정도까지 한국의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뭐 소재와 뭐 장비와 이런 종목들까지 시각을 꺾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직관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. 사실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겠다. 네. 이게 과연 악재인가? 뭐 제가 왜냐면 지난 목요일이었나요? 금요일이었나요? 또 반도체 얘기를 잠시 좀 그렇죠.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또 잠시 상승을 보였다가 또 이제 하락을 해버려서 또 양치기가 된 게 아닌가. 참 당황스럽더군요.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금요일날 우리 방송할 때 한미반도체도 막 예, 얘기하고 그랬죠. 한미반도체 얘기도 좀 드리고 시세가 그랬습니다. 뭐 불을 막 내듯이 근데 종가는 또 우르르륵 다 좀 퍼런색으로 끝나는 이제 적잖이 당황스러웠어요. 네. 근데 이제 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아직 뭐 우리가 이렇게 비매물에 의해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이제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네. 이제 뭐 JY가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투자가 좀 가속화돼서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메모리 쪽이 가속화될 수 있겠다. 뭐 이런 좀 기대감에 그동안 좀 반도체 종목들을 또 슈퍼 사이클이다. 뭐 이런 좀 얘기를 붙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. 일단 100번 양보를 해서 뭐 향후 경쟁이 커져서 삼성전자, TSMC에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. 뭐 이렇게 좀 본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뭐 삼성이 하든 TSMC가 하든 인텔이 하든 누구든지 이제 투자만 하면 거기에 좀 나갈 수 있는 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뭐 한국의 이제 소재 그렇죠. 장비 업체들한테는 뭐 저는 나쁠 거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일본 시장을 우리가 1기회에 네. 또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반일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극일. 네.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장에 어떻게든지 조금 한번 이럴 때 좀 들어가야 되는데. 굉장히 뭐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또 국산화가 좀 됐잖아요. 뭐, 네. 뭐 물론 이제 아직 뭐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이 이제 그 국내 생산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시점이고 뭐 일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경이면은 굉장히 우리가 또 빠르게 국산화를 하고 있다고 좀 봐야죠.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약간 네.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런 어긋난 짓들을 할 때 네.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? 우리?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스가발, 여기서 발이라는 건 스가에 이제 네. 시작된 그런 거죠.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스가발 호혜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. 네, 네, 그렇죠.
잘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넘어가면 안 되겠다. 자, 그래서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그런 이슈, 뭐 지금 여의도에서는 곧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JY에 대해서 그거는 뭐 때 되면 순위대로 네. 잘 저기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 맙시다. TSMC건 인텔이건 미국에 만약에 또 이제 생산 시설을 뭐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제2 투자 부지도 선정 네네 얘기들이 부지 선정 좀 얘기가 있었고, 좀 있고요. 일각에서는 뭐 지연될 거다. 네. 6개월에서 1년가량 미국 투자가 삼성의 반도체 증설에 대해서.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의 텀이 점점 좁혀지는 재료가 느낌은 들어요. 뒤죽박죽이라서. 네, 상승 하락은 좀 이렇게 좁혀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이건 약간 좀 본능적으로 좀 에너지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다라는 걸 좀 뭔가가 임박해 있는 볼 수 거죠. 있겠고 한국에서 뭔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공정이겠죠. 전공정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거고 미국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후공정 장비 쪽이 또 좋아지는 그런 또 투자 심리 자극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계속 뭐 어차피 지금 뭐 지수가 좋아서 막 지수 쪽으로 대형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네. 저는 이 조정기에는 연기금이 요즘 뭐 코스피 팔고 코스닥을 산다고 하잖아요. 코스닥 KR 250 지수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직접 투자도 하고. 네, 직접 투자도 하고요.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 나라에서 반도체, 또 문화산업 강화니까 또 엔터, 뭐 이런 쪽에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매우 높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조정기에는 좀 반도체가 좀 답답하긴 하셔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좀 뚫어줄 그런 시점은 임박했다.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, 뭐 솔브레인, 원익QNC, 뭐 이거, 장비와 소재,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후공정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미반도체와 한미반도체가 이제 전공정도 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뭐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. 전공정에서 절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. 내용은 뭐 기사 내용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테크윙 같은 종목들 지금 조정 받을 때 반도체 좀 뭐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.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. 집중 선택은 한 번 더 하죠. 한미반도체. 좋습니다. 동의하겠습니다. 자 리스트 한 번 더 보여주고 국민연금이 코스닥 종목 직접 투자한다. 뭐 이건 재료 언제 나온 거고. 자 리스트 중에서 한미반도체 오늘 또 집중. 이번 주 실적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죠. 실적 발표가 곧 임박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. 네 다시 받았습니다. 속보 들어온 거는 청해부대 지금 부대원 301명 중에 247명이 코로나19 확진이 됐네. 전체의 82%라고 합니다. 아우 큰 편인데. 자, 코로나 무섭네요. 자 그거는 그거고 또. 뭐죠? 뭘까 할까요? 네. 두 번째? 준비해온 거 가죠. 네. 두 번 준비해온 거 일단 아까 그거 가고. 그 HMM하고 좀 겹친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. 뭐 실적 좋은 건 다 알만한 이제 그런 기업들, 종목군들 이런 부분이고 이제 타이밍만 좀 보면 되면 타이밍만 좀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이 좀 제법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뽑아봤습니다. 네. 일단 좀 본격적인 실적 발표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.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에 한 방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좋은 실적 뉴스에 이제 매도가 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. 실적에 대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좀 괜찮은 레벨에 있다면은 뭐 좀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하지만 누구나 아는 그런 종목들 좀 대형주 중에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종목들 뭐 이제 YOY 그리고 이제 QOQ 그러니까는 작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이제 전기 대비 다 자체적인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치가 굉장히 좀 잘 나올 것들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좀 잘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 역시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해운인 것 같아요. 네. 해운이고 뭐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제 대만의 에버그린사도 뭐 수혜주 운하는 막았습니다만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굉장히 빠른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HMM 같은 종목은 뭐 괜찮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. 아까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4만 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5만 원 정도를 바라보는 매매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의외로 관심권 바뀌긴 합니다만 손보사들의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을 손해보험사들. 네네 손해보험사들 역대급으로 좀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거의 이제 금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손보사들에 대해서 일제히 좀 목표가를 올리는 이제 그런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호가 높진 않아요. 왜냐하면 다
우량주이고 그리고 뭐 레벨이 이렇게 또 낮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신고가를 낼지언정 손해보험사들 특히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뭐 충분히 접근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네. 이제 보험료 인상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차 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률, 그러니까 소위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좀 됐다 보니까 손해보험사들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 있고요. 탑픽은 메리츠 화재. 자, 리스트 보여주시고 네네. 메리츠 화재로. 네.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시절은 뭐 다 지났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만 석유화학주도 너무 무시당한 게 아닌가 좀 싶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3분기에 이익 뭐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 좀 증가세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재부각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가도 지금 상승폭을 굉장히 좀 낮추고 오히려 좀 70불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잖아요.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개선세도 분명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도 우량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상반기 내내 부르짖었던 이제 건자재, 뭐 철근, 시멘트 이런 쪽도 한 템포는 뭐 죽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좀 조정을 휴식 삼아서 상승 추세로 다시 좀 접어들 가능성은 뭐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성신양회 같은 종목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. 다 네 가지 다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어서 뭐 네. 하나 이렇게 딱 고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개인적인 성향을 좀 담아서 요즘에 금융주를 제가 좀 좋아하다 메리츠 보니까 화재. 메리츠 화재 같은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네. 피크하고 집중도는 메리츠 화재. 네. 첫 번째 주제는 한미반도체 얘기했죠. 자, 이제 개별 기업들 재료 보면 잠깐 봐드리면 카이, 네, 한국항공우주가 주말 18일 날 뭐 재료를 냈죠. 우리 스페이스X. 네. 네, 그 얘기 한번 좀. 네, 스페이스. 근데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도가 확 올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네.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로 이제 뭔가 좀 전환점을. 민간 항공 분야에서 아마 이제 중형 위성이다 보니까 군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게 또 계기가 돼서 T-50 고등항공기, 고등훈련기 뭐 그쪽도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가능성이 있어요. 있다고 예, 얘기를 미국 하더라고요. 쪽에서 지금 워낙 비싼 항공기 뭐 정비나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.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항공기의 계약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. 이런 얘기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그리고 또 동아ST가 뭐 건선 치료제 얘기를 또 하던데 네. 이건 뭐 개장 후에 개장 후했을까요? 네. 오케이. 자, 개별주들은 개별주대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문 연 다음에 다시 시장을 보도록 하죠.